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트에서 레몬 착즙 주스를 구매해 왔습니다. 이게 500ml에 3,980원, 약 4,000원 정도 하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좀 읽어 볼게요. 레몬 물, 레몬즙을 탄 희석한 레몬 물을 마시면 요산 수치를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인터넷에 있는 흔한 유사과학, 사기, 가짜 이런 거 아닌가 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유사과학이나 사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임상 연구들도 존재한다고 하고요. 보면 간단하게 둘러보면 시르트산, 구연산의 작용이라는 게 있다고 하고, 레몬물이 요산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리는, 그러니까 레몬에서는 신맛이 나죠. 여기서 나오는 산성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레몬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시트르산, 그러니까 구연산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변 알칼리화,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레몬 자체는 산성이지만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 그러니까 시트르산 성분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알칼리성 대사질, 중탄산염 등을 만들어낸대요. 이 대사 물질이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면서 소변의 pH, 우리 몸의 산과 염기성의 균형을 나타내는 그런 산도라고 하네요. 소변의 pH 수치를 높여줘서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산은 어떤 거냐? 요산은 산성 환경, 그러니까 산성 소변에서 용해도가 매우 낮아 쉽게 결정화가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속에서 신장 결석 이런 게 되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래서 통풍이나 이제 신장 결석 이런 게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요산은 알칼리성 환경에서 잘 녹아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레몬즙에 있는 시트르산, 구연산 그 성분으로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해서 신장 결석이 생기지 않게 뭐 녹여버린다, 뭐 대충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자면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어렵게 써놓은 말을 읽어보긴 했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니까, 저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적당히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신장 결석 때 생기는 조그만 돌멩이를 녹여준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산성 성분이 아니라 알칼리성 성분으로 바꿔주면서 그 작은 돌멩이들이 녹아버린다, 뭐 그런 설명으로 보입니다. 다시 좀 복잡한 얘기로 돌아오면, 레몬물의 시트르산이 소변을 알칼리화 시키면 다음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요산 배출 촉진, 소변이 알칼리화되면 요산이 결정화되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고 뾰족하게 생겨서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지 않고, 그래서 소변에 잘 녹아있는 상태로 이온화된 형태로 소변을 통해 이제 잘 배출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결정화 및 결석 형성 억제, 시트르산 자체가 소변 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요산이 칼슘과 뭉쳐 결석을 만드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칼슘이 요산이랑 뭉쳐서 돌멩이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요? 칼슘을 많이 먹어도 또 좋은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래서 통풍이나 요산으로 인한 신장 결석, 그런 거 예방에도 도움을 준대요. 관련 연구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실제로 통풍 환자나 고요산 혈증, 요산 수치가 높은 상태의 환자들 대상으로 레몬즙이나 레몬물을 꾸준히 섭취하게 한 경우에는 소변의 산도, 그러니까 pH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해서 알칼리화 되었고, 그래서 혈청 요산 수치, 그러니까 그냥 요산 수치가 많이 감소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유사과학인가? 아니래요. 연구 결과가 많이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역시 증명도 됐다고도 하고, 제가 근데 논문이나 이런 거 찾아보는 그 정도의 지식은 없고요.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레몬물은 요산을 관리하는 아주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약이 아니고요. 의약품이 아니고 치료제도 아니고 뭐 한의학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보조적인 수단이라 이겁니다. 이미 요산 수치가 너무 높아서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절대로 약을 끊거나 레몬물에 의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요산 수치가 높거나 통풍이 있거나 뭐 결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물을 좀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물 마시는 거랑 레몬 물 마시는 거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하루에 마시는 1리터나 1.5리터 정도의 물을 전부 레몬수로 바꾸는 거는 안 되고요. 아무리 봐도 맹물 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기본적으로 깔끔한 뭐 탄산수도 아니고요. 커피도 아니고 어떤 음료수도 아니고 완전한 맹물, 그냥 생수 있죠. 정수된 물, 뭐 그런 걸 웬만하면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몬즙이 많이 산성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치아 손상이나 소화계통, 위장 이쪽을 너무 자극해서 몸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도한 이뇨작용, 이제 레몬수가 소변을 너무 자주 보게 하는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시는 물을 모두 레몬수로 바꿔서 먹으면 안 되고 물은 물대로 먹고 레몬수는 조금만 섭취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권장 섭취량을 좀 보니까 물과 레몬수를 병행해서 먹으라고 하고요. 주된 수분 섭취는 맹물, 제가 앞서 말했던 그냥 생수나 아니면 정수기에서 나온 일반 정수된 물, 그걸 한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먹으면 좋은데 그 중에서 레몬수는 한 500ml 정도만 딱 먹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시면 좋으냐? 빨대를 이용해서 레몬수가 치아에 닿아서 이제 치아가 손상되는, 산성이니까 치아가 손상된 그런 일을 막으라고 하고요. 뭐 치아 시림, 변색, 충치 위험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신 후 맹물로 헹구기, 입을 한번 헹궈내는 거죠. 그리고 마신 직후에 바로 양치질 금지. 산성 음료를 마셨기 때문에 치아 범랑질 그런 게 약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양치하면 치아가 마모가 된다고 합니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양치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과하게 진하게 타지 않기. 만약 물 1.5리터에 레몬을 1개 이상 넣는 그런 진한 농도로 하지 말라고 하고요. 이따가 어떻게 타면 되는지 농도를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500ml, 맹물 500ml에는 레몬즙 20ml, 양이 상당히 적죠. 그 정도만 타서 희석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 넣으면 치아에도 안 좋고 위장에도 안 좋습니다. 맹물 500ml에 20ml 희석한 거, 그렇게 해서 500ml가 된 레몬 물을 하루에 먹으면 그 정도면 양이 맞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한 번에 다 마시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나눠서 마시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효과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요. 한 번에 다 마실 경우에 예를 들어 아침에 한 500ml 다 마셔버렸다. 그러면 우리 몸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양의 시트르산을 흡수하게 된대요. 그러면 몇 시간 동안 계속 소변이 너무 강하게 알칼리화되어서 요산 배출이 활성화되겠죠. 요산 배출이 활발해지기는 하는데 우리 몸은 이 pH, 그러니까 산도 이걸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나눠 마시라고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4번 정도 나눠서 마시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 차례 하루 종일 3번, 4번씩 나눠서 마셔야 하는 이유가 꾸준히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 시트르산을 몸에 공급해서 안정적으로 소변의 pH, 이 산도가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작불을 한 번에 불을 다 붙여가지고 전부 다 활활 태우는 게 아니라 장작을 하나씩 넣으면서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뭐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해요. 요산은 하루 종일 생성되고 배출되니까 소변도 하루 종일 알칼리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관리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한 얘기는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눠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면 좋으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하루에 마실 물 예를 들어 500ml 준비를 해놓고 그거를 한 모금씩 마시면서 이제 아침 한 모금, 뭐 점심 한 모금, 저녁 한 모금 이렇게 하면서 나눠서 마시라 이거죠. 그리고 마신 다음에는 반드시 맹물로 입을 헹궈주고요. 그러면 레몬즙 중에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느냐 보면 당이 안 들어있는 레몬 원액 그걸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혼합된 재료를 이것저것 섞어 넣은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냥 레몬만 짜서 넣은 그런 제품을 먹으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NFC, 비농축 과즙 이런 게 좋다고 해요. 마트 가니까 이런 제품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NFC 마크를 확인하면 된다고 하고 과일을 농축했다가 다시 물을 섞어서 희석하는 방식 그런 주스가 아니라 과일 그대로를 짜기만 해서 그러니까 착즙해서 살균 처리만 한 그런 주스를 NFC 음료라고 주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레몬 본연의 맛과 영양소 그런 게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품 뒤에 표기되어 있는 그 정보를 좀 자세히 보시고요. 보면 어떤 것도 섞지 않고 심지어 물도 섞지 않고 그냥 레몬 그대로만 짠,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NFC 방식으로 만든 거고요. 그런 제품이 마트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골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이렇게 한 병짜리로 된 것도 있는데 마트에 가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였나요? 거기 가니까 스틱, 그러니까 20ml 커피 믹스 같은 그런 스틱으로 된 게 있더라고요. 딱 그런 게 좋은 게 500ml 생수병 한 병에 요걸 그냥 타면 돼요. 20ml. 그러면 정말 쉽고 간편하죠. 용량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단점은 그런 제품은 가격이 비싸요. 그렇게 비싸지만 편하게 먹을 건지 아니면 좀 번거롭지만 큰 통, 저 같은 500ml 한 병을 사서 나눠서 직접 용량 계산을 해가면서 먹을 건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시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본 거라서 이게 정말 엄청 정확한지 확실한지 누구에게나 다 좋은지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일반인이에요. 그냥 인터넷에서 본 정보 조금 더 많이 검색해보고 하는 얘기고 저도 이렇게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레몬 물을 마시는 이런 행동은, 그리고 레몬 물은 약품도 아니고 치료제도 아니에요. 그냥 보조적인 수단으로 가볍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약 몸 상태가 안 좋다 싶으면 무조건 꼭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괜히 인터넷에 있는 것만 보고 제가 하는 말 보고 이렇게 했더니 몸이 안 좋아졌는데 혹은 뭐 개선이 안 되는데 똑같은데 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랑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진단받고 처방받고 그렇게 치료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NFC 착즙 레몬즙 물에 타서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레몬 맛이 너무 강해서 너무 좀 먹기 힘들더라고요. 500ml만 먹는 게 다행일 정도로 상당히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레몬 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좀 몇 번 먹으니까 익숙해져서 그 뒤로는 괜찮았습니다. 소변은 저는 하루에 전체 물 섭취는 1.5리터로 하고 1리터는 완전 맹물, 500ml는 이렇게 레몬즙을 탄 레몬물 그렇게 먹어봤는데 평소 소변 뭐 자주 보는 횟수랑 레몬물을 먹어서 소변을 자주 보는 횟수랑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나 싶기도 했는데 500ml만 먹는 걸로도 저는 충분히 뭔가 속에는 부담스럽다, 입에서도 그렇고 속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그냥 500ml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일 먹는다? 요건 좀 그런 것 같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챙겨 먹는 정도? 뭐 그렇게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 삼아 500ml만 사서 이게 빨리 먹으면 한 보름 정도 먹을까요? 보름에서 20일? 그 정도 먹을까요? 더 되나? 어쨌든 그 정도 먹을 테니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레몬즙이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뭔가 도움이 되는 것도 같기는 하는데 제가 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네요. 제가 입증할 수는 없고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비슷한 내용이 좀 나올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그러면 NFC 착즙 레몬 주스 맹물에 타서 레몬물로 만들어서 먹어본 이야기 적당히 여기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